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가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를 띄우는 행위는 무조건 세력만이 할 수 있는데요. 자, 시가를 예를 들어서 5% 띄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야, 오늘 아침에 캠트로닉스 시가를 한번 5% 띄워보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가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또 이 정도 급의 종목을 올리려면은 최소 한 100억 이상은, 뭐 한 80억?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호재가 엄청나게 터져서 시가부터 모든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뭐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급의 종목은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를 띄우는 거는 거의 99%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가를 띄우는 데는 이유가 필요해요. 세력들도 이렇게 시가부터 돈을 들이미는 행위에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유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네 가지를 한번 다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캠트로닉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매집을 할 때 보통 이런 시가를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시가를 띄우는 자리가 그냥 일반 자리여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뜨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매물대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시가를 띄우고 이 매물대에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거래량 보시면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시가를 띄우는 거 무조건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매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바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지난 3월에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주요 매물대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시가를 띄우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돌파를 가면서 또 정리를 하고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서도 여기서 시가를 띄우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을 하고 이 구간에서 11월 3일 날에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죠. 이런 구간에서 준비됐던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정리하는 이런 형태의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를 띄우는 행위를 꼭 잘 관찰하시고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신다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냥 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시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매물대여야 돼요. 여기는 특히 아마 여기가 이제 신고가 자리일 텐데, 그죠? 신고가 자리죠. 신고가 자리에 대해서 이런 매물대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건 100% 세력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 구간을 매집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스의 경우는 이제 올리기 전에 고점 체크를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매집을 했다 합시다. 매집을 하면은 어쨌든 여기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수를 많이 만드냐면은 여기에 시가를 띄우고요.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던 물량들이 본전이 왔으니까 팔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내리면 손절이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0월 달 초에 여기서도 이미 돌파를 가면서 많이 정리를 했죠.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준비를 좀 하다가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0월 31일자랑 분봉을 맞춰볼게요. 분봉이 중요해서. 자, 여기다가 시가를 띄우고 위에 의미 있는 매물대에 한번 이렇게 부딪히죠. 이런 자리도 보시면은 시가를 띄우고요. 거래가 많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여기서 막 이렇게 지금 한 250억 정도 터지죠. 여기서 이렇게 막 계속 한 30분 이렇게 머무르면은 여기다 다 팔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 털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리기 전에 이런 구간들을 확인해주고 다음 날에 3일 날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죠. 이런 구간들을. 그러니까 이런 캔들을
여기에서 물론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던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본전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도 얘네들이 세력들이 받아줘야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를 띄우고 한번 고점을 처리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파동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자리들도 잘 확인하시면 좋겠죠. 두산 퓨어셀도 이제 그런 자리가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시가를 띄우고 윗골을 만들어서 고점을 확인해주고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여기서 시가를 띄우고 고점을 확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항상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매물대.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애들은 물론 있기는 한데 그런 파동들은 내가 뭐 단타로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좋은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구간들을 효율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올릴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쫙 서버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매매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매물대에 대해서 시가를 띄우는 이런 행위를 한번 구분하시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요런 거예요. 시가를 띄운다는 거는 달리 생각해 보면은 시가부터 사람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처럼, 캠트로닉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시가를 여기에 띄우게 되면요. 아침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얘 같은 경우는 의도가 다르죠. 이 매물대를 손절을 받아내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 여기 설명드릴 거는 시가부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쭉 매집을 했다가 올려다가 그냥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버릴 때, 그럴 때 시가를 많이 띄우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는 이제 그런 테마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주였죠. 그래서 여기서 시가를 보통 이런 것도 많이 띄워요. 한 10% 이상 띄우고 게다가 지금 여기 매물대니까 매물대는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가를 맞고 여기다 이제 팔아먹고 그대로 밀려가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걸 받았다면은 아까처럼 이제 요걸 뭐 시가를 띄우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고 그냥 밀리잖아요. 그럼 얘는 아마 이제 하단에서 준비했던 물량들을 던지고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의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시가에 특히 이제 이런 데서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금강공업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재건 관련주로 해서 올랐었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주요 매물대 상단이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를 상한가로 빠르게 잡아먹고 올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여기서 10월 20일자로 보면은 시가를 굉장히 많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5%뭐 이런 게 띄운 게 아니라 20%를 띄우고요. 윗꼬리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시가에 또 많이 매수를 들어오고 또 상한가를 가는 구간을 만들면요. 상한가 갔네요. 이게 또 상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이 친구는 이미 지금 매집을 밑에서 진입을 했겠죠. 진행을.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려다가 그냥 팔아 먹으면 돼요. 물론 2연상, 3연상 갈 수도 있는데 이 재료 자체가 그렇게 강한 재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매진 물량이 엄청 또 많지 않으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당일날에 이제 분봉을 띄우고 상한가를 넘기면 상따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넘겨버려요. 그리고 내리다가 상한가 부근에서 한번 또 반등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또 매수 들어오고 이런 데서 매수 들어오고 그러면서 물량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가가 떴다고 이거 개미 털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매집 구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특히 이게 막 시가 20% 이렇게 뜨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가부터 매도가 나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카티스의 경우에 얘도 이제 보안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보시면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했거든요.
얘도 보시면 2, 3, 4 연상을 만들면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를 끌어다 올려서 여기다 팔아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어디다 팔아 먹어도 얘는 상관없을 거예요. 매집이 아마 밑에 있을 테니까 상관없는데, 자, 이런 데를 잘 봐야 돼요. 자, 카티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상한가가 전날에 만들어지고 여기서 시가가 한 6, 7% 정도 뜨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가부터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 시가부터 이 종목이 개인들한테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부터 뭐 잠깐 밀리더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가를 떴다가 바로 가는 것도 있고요. 시가를 떴다가 살짝 고점 확인해주고 전고점 확인해주고 이렇게 재돌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간 시가 재돌파라는 그 개념이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카티스도 이제 그런 흐름에서 얘는 이제 시가부터 좀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상한가로 만들면서 이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시가부터 이제 쭉 올리는 거고,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도 비슷해요. 얘도 이제 매집을 했던 방식은 비슷한데, 얘는 이제 여기서 시가에 올리게 됐을 때 여기가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처리를 하고 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시가부터 매도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가를 띄우고 바로 가지 않죠. 살짝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앞에 여기 매물대예요. 매물대를 한번 또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10시부터 수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완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매도가 나갈 수 있을 때는 시가부터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얘처럼 일봉상에서 조금 이제 보합을 주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집중할 수가 있는지 그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뉴로핏도 보시면 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얘가 여기에서 시가를 띄었는데 얘도 어쨌든 매도가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얘는 윗꼬리만 달고 내렸느냐? 얘는 지금 앞에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려면은 이 매물대를 먹어 올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슈팅이 안 나왔어요. 자, 그 뒤에 다시 이 구간을 받아내고 또 여기 막 가는 척 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매물대들을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매도가 나가면은 여기랑은 다르게 지금 매물대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요거 다음부터 여기가 매물대 라인이잖아요. 요거 다음부터 시가를 띄워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다르게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부터 물론 아래 꼬리 조금 달긴 했지만 시가부터 바로 올리죠. 여기서.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 매물대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시가부터 매도가 나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카티스도 그러죠.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 구간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었어요. 얘는 지금 요게 없어가지고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아마 이렇게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시가부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가를 띄우는 의미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적용하고 활용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잘 시장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